저는 어떤 시험이든 상위 1% 이내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시험을 보면서 터득했던 시험을 준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공부법이라기보다 제가 항상 시험 준비할 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공부법의 핵심인데요. 충분히 쉬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이 극한적인 효율충인 이제 저로서 항상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항상 어떤 시험이든 1등은 못하더라도 거의 1% 최상위권의 성적은 항상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 정남호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시험을 공부하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주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험에서 1%의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고 싶다. 두 번째, 다양한 공부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수학적인 머리, 즉 논리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점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외우거나 문과적인 추리를 하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저희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약한 점을 이제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보완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타고난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가 뛰어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시험이든 상위 1% 이내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시험을 보면서 터득했던 시험을 준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공부법이라기보다 제가 항상 시험 준비할 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큰 시험에 있어서 하루 12시간 내내 몸매서 공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밤새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컨디션을 챙기면서 공부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공부법의 핵심인데요. 충분히 쉬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는 것이 극한적인 효율충인 이제 저로서 항상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항상 어떤 시험이든 1등은 못하더라도 거의 1% 최상위권의 성적은 항상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시험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주일 공부하고 시험 보는 단기적인 암기 시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치과대학의 대부분의 시험은 이런 단기적인 암기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실 고등학교의 언어 영역 시험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저에게는 수능의 언어 영역 시험은 글을 쓴 사람, 글을 문제를 내는 사람, 나의 생각을 혼합해서 가장 맞는 것을 결정적으로 골라야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 자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큰 시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즉 한 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길게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시험을 공부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핵심적인 공부 방법의 순서는 첫 번째는 시험 내용의 모든 것을 직접 써서 단권화를 한다. 2. 단권화된 것을 반복적으로 본다. 3. 적용 문제를 푼다. 4. 문제풀이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으로 단권화된 책을 수정한다. 5. 단권화된 것을 다시 단권화한다. 6. 다시 2번. 단권화된 것을 반복적으로 본다. 2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당연한 이야기 같다고요? 이 공부 방법의 핵심은 자신이 직접 쓴 요약본을 통해 반복학습, 즉 여러 번 내용을 인지하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을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학습은 공부의 정말 기본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어도 여러 번 읽으면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매우 두꺼운 책을 똑같이 여러 번 읽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쓴 글은 정말 잘 읽히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쓴 보고서는 첫 글자만 봐도 어떻게 썼는지 예상이 되면서 금방금방 읽히는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웃긴 게 같은 단어, 문장을 똑같이 직접 적은 후에 다음에 보면 같은 단어 문장이 내가 쓴 것은 훨씬 빠르게 익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왼쪽의 글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간단한 글입니다. 요약을 하기 전에 요약을 할 때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제목은 웬만하면 적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아는 내용이나 당연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약의 원칙은 새로운 내용, 중요한 내용은 적습니다. 자, 이제 왼쪽의 글을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심리학 내용. 자, 1. 베르테르 효과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꽤 중요한 내용이죠.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흔히 동조 자살 또는 모방 자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죠?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서한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하였다. 이 숫자도 은근히 시험이나 이런 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 베르테르는 여자 주인공 로테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르와 고독감에 빠져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소설은 당시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시대와의 단절로 고민하는 베르테르의 모습에 공감한 젊은 세대의 자살이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주인공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렇게만 써줘도 사실 이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발간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겼다. 유럽에서 발매가 중단됐다. 베르테르 효과는 이처럼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했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앞의 내용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빼셔도 돼요.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가 이름 붙였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죠 또. 그는 20년 동안 자살을 연구하면서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런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자살을 하는 경우 예외 없이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간단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은 제가 쓰는 글이잖아요. 베르테르의 효과
유명인이나 자신의 롤 모델이 자살한 경우 자기도 자살하는 것, 동조 자살이나 모방 자살을 얘기한다.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했고, 주인공 베르테르를 따라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이 급증했다. 유럽에서 발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가 이름 붙였다.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살도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6줄의 내용이 사실 왼쪽에 이 긴 글을 한 번에 요약을 했고, 이제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자신의 방식으로 직접 글을 써보고 그것을 읽어본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본문 내용을 보지 않고 요약본만 보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다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약본 수정을 통해 모자란 내용을 좀 더 채워주는 방향으로 완성도를 높여줄 건데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제 요약본을 보지 말고 해당 글을 보면서 직접 요약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약 후에 그 요약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만의 요약본을 통해 기본서를 단권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를 좀 더 단단하게 완성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다뤄보고 다음에 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